안녕하세요.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의 새로운 기후공시 규칙이 나왔잖아요. 네, 나왔죠. 이게 발표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관심이 뜨겁습니다. 오늘은 이 규칙이 특히 여러분의 회사,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핵심은 이것 같아요. 모든 회사에 똑같은 답은 없다. 그렇죠. 그게 중요합니다. 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이 SEC 규제라는 게 미국에 직접 상장된 큰 회사들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영향은 공급망 전체로 퍼져나갈 거란 말이죠. 네, 파급 효과가 크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회사가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쯤 속할까? 이걸 먼저 진단해보고 또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선순위요. 네, 결국 맞춤 전략,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료를 보니까 기업을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첫 번째는 역시 예상대로 미국에 직접 상장된 대기업, 유형 1입니다. 네,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이면 해당한다고 하는데 당장 2025 회계연도부터 SEC 규정을 거의 100%다 따라야 하고 그렇죠. 이걸 또 어기면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건 뭐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준비 기간도 1년에서 2년? 굉장히 짧고요. 너무 짧은데요? 네, 법적 강제성이 가장 높고 또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. 리스크도 제일 크다고 봐야죠.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 즉시 전담팀, TF 같은 걸 꾸리고 지금 우리 회사의 공시 수준이랑 SEC 요구사항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갭 분석부터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. 갭 분석이요? 네. 그리고 뭐 법무팀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요. 또 믿을 만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. 예를 들면 전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하고 또 제3자 검증 준비하는 거. 이게 아주 시급한 단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야, 정말 할 일이 많네요.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어떤가요? 미국에 있는 대형 고객사에 직접 부품이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, 유형 2인데요. 네, 유형이. 자료에는 현대모비스나 삼성 SDI 같은 곳들이 예시로 나왔던데 이 회사들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요? 네, 법적으로는 아직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. 그런데 고객사 있잖아요. 네, 고객사요. 그 고객사가 SEC 규제를 지키려면 협력사한테 관련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렇죠. 자기들도 보고해야 하니까. 맞아요. 그래서 뭐 스코프 1,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직접 나오는 배출량이나 스코프 2, 사서 쓰는 전기 같은 간접 배출량 데이터 이런 걸 요구받을 수 있고요. 좀 더 나아가면 제품 탄소 발자국 정보까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제품 탄소 발자국까지요? 네,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고객사가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. 고객사마다 또 다르겠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핵심 고객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또 미리미리 좀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. 미하기. 3단계는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기. 이런 식으로요. 자칫 잘못하면 아예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. 거래 중단 리스크까지. 스코프 1, 2 같은 용어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코프 1은 내 공장에서 직접 나오는 탄소, 맞죠? 네, 맞습니다. 직접 배출. 그리고 스코프 2는 내가 사서 쓰는 전기 같은 걸 만들 때 나오는 탄소,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간접 배출이죠. 그럼 이제 공급망의 좀 더 아랫 단계, 그러니까 2차, 3차 협력사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, 유형 3은 어떤가요? 이쪽은 좀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요구 수준도 아마 기본적인 배출량 측정 역량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직은 좀 기본적인 수준이군요. 네, 그래서 준비 기간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죠. 3, 5년. 이 기업들한테는 기회 중심적 접근,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기회 중심이요? 네, 당장 규제 압박이 심하다기보다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ESG 역량을 갖춰서 새로운 글로벌 고객사를 뚫거나 경쟁 우위를 다지는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. 위기를 기회로? 그렇죠.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
우리 핵심 사업이랑 잘 연결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네, 현명한 접근이네요.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내수 중심 기업, 유형 4인데 여긴 당분간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거다 이렇게 분석됐고요. 네, 상대적으로 연만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? 자료에서 제시하는 영양도 준비도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. 영양도 준비도 매트릭스요? 네. 얼마나 시급한지,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, 이걸 기준으로 과제들을 분류하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. 그걸 퀵윈이라고 하는데, 네. 퀵윈, 빠른 승리. 네. 가령 기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스콥2 측정 좀 더 강화하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같은 거,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아, 일단 쉬운 것부터. 그렇죠. 반면에 영향은 큰데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영향, 이걸 strategic investment,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 영역이라고 하는데요. 네, 전략적 투자. 예를 들어 스콧1 직접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아예 새로 구축한다거나 제3자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거, 이런 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겠죠. 그렇군요. 장기 계획이 필요하겠네요. 네, 결국 규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,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, 우리 내부 역량은 되는지,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. 네, 정말 그렇네요. 자, 여러분의 회사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고 또 말씀하신 그 영양도 준비도 매트릭스 상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 되겠습니다. 네, 그게 시작이죠. 네, 오늘은 이 SEC 기후 공시 규칙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한국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. 네, 결국 핵심은 우리 회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, 그리고 단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, 이게 중요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걸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.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? 이걸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발판으로 삼는 거요. 특히 TCFD나 ISSB 같은 국제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. 이런 흐름과 발맞춰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,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춰야 하고요. 네, 그렇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이 기후 공시 요구를 단순히 넘어야 할 산이다, 이게 아니라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